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매수세가 유입됐고, 이게 이제 양시장 반등하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고요. 특히 코스닥은 2주 만에 최대폭, 7연속 하락했으니까 올라간 것 자체가 되게 오래간만이죠. 2주 만에 최대폭으로 올라왔고, 다만 이제 수급에서는 이제 MSCI 리밸런싱이 있는 날이라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집계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동시호가 전까지만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살짝 순매수로 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선주, 제약주, 반도체주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긴 했는데 오늘은 상승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종목이 주도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애매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수가 올라갈 수 있었던 데는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이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보다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줄어들었네. 그러면 미국의 고용이 그렇게 나쁘진 않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의 성장률이 나왔는데 속보치에서 2.8%가 나왔는데 이번에 잠정치에서는 3.0% 높게 나온 데다가 소비 지출은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가 미국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대목을 차지하는데 미국의 소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물가는 잡히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연착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지표가 잘 나와서 아시아 증시 오늘 올라간 거야. 이런 분석들이 해외 쪽에서는 아시아 증시 상승 이후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제 겁을 되게 먹었던 게 이제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실제로 오늘 미국 정규 시장에서는 제법 빠졌죠. 그러니까 낙폭을 많이 줄였었는데 이제 막판에 밀려가지고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증권가의 평가는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저거는 그냥 일시적으로 하락한 거구나. 대장주가 무너지면 시장이 끝난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주가는 빠졌지만 증권사들은 대부분 다 올라갈 거야. 다시 괜찮아질 거야. 이런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럼 괜찮아지겠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어제 하락한 거 가지고 오늘 또 밀어버릴 정도는 아니고 엔비디아는 이후에 올라갈 거야.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엔비디아가 하락하긴 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조금 올라갔는데 암이라든가 그 외 여타 반도체주들은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좀 괜히 오버한 것 같다. 이런 평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빠진 건 오히려 좀 매수하라고 들어오는 초대장 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제 하락했던 걱정거리가 덜어지면서 또 이게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깨지진 않겠다 싶은 게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이익의 합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실적이 계속 늘어나는 거는 이게 실적이 감소할 때 경기 침체하고 주가 하락장이 이렇게 오는데 지금 그런 국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당장 이게 무너질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게 우리하고 좀 따로 놀기도 하는데 어쨌든 미국 시장은 근본적으로 좀 빠지지 않을 거다. 이런 믿음도 일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턴상 마지막 거래일에 시장이 그렇게까지 급락한 적은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그 MSCI 리밸런싱이 또 진행이 되는 날인데 이날 특별하게 어떤 시장이 급락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 또 코스닥도 어제까지 7일 빠졌는데 8일 연속 하락한 거는 12년 동안 2014년 이후에 따져놓고 보면 두 번밖에 없었어요. 2014년 이후에 두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번에 새삼스럽게 8일까지 빠질 정도 사안인가? 그리고 8일 빠지면 다음날 올라가겠지. 이렇게 이제 본 것도 있죠. 워낙 연속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웬만한 재료에는 반등이 나올 만한 시점이었다. 그리고 이제 다행히 반등이 나왔고 이 반등 나오면 한 2주 동안은 반등 확률이 조금 더 높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2대1 비율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들이 일단 오늘 매수해 두면 2주 후에 들여다보면은 수익이 나 있을 확률이 67%니까 끝까지 좀 매수해 볼까? 이런 움직임이 나왔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특징주로는 하이닉스가 오늘 반등을 했는데 엔비디아 관련된 관점에서 보면 사실 좀 아쉬운 건 제가 17만 5천 원이 되게 중요한 자리고 이게 깨진 상태에선 지지선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빠르게 저거를 복원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오늘 장중에 17만 5천 원 언저리까지는 갔는데 종가로는 이제 유지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다음 주 초에 이제 복원해 놓으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지루한 구간으로 갈 가능성이 생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중요한 위치가 됐고 또 하나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늘 7%. 근데 이번 주에 이 종목은 11% 올랐다가 11% 빠졌다가 7% 올랐다가 굉장히 요란해요. 근데 차트로 보면 21선, 121선 안에 갇혀 있어요. 지금 몇 주 동안을.
예,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막 정신없이 흔들기만 하고 그렇다고 핵심선이 되는 거는 깨지 않고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빌드업이냐, 저는 다음 주에 이 틀을 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이제 다음 주 변화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주, 그러니까 삼성바이오가 100만 원에서 밀려 떨어져서 이게 이제 반대쪽 시소로 가는 신호인가 이제 했었는데 일단 삼성바이오는 올라갔고 시소 쪽 반대쪽에서 밀렸던 종목은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오늘 뭐 시원스럽게 올라가거나 그러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매물이 나오고 저쪽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 계속 시소 타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LG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상승 관련해서는 뭐 좀 증권가에 들은 얘기가 있긴 한데 이게 뭐 팩트는 아니고 그렇다던데 뭐 이런 거라서 뭐 제가 이거 함부로 언급할 건 아닌 것 같고 뭐 이제 일석인 수급이야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일부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선 오늘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또 팔았잖아요. 예, 그런데 저거는 좀 왜곡된 거예요. 그러니까 8월 마지막 날 리밸런싱 때문에 대량 거래가 단행이 돼서 제가 일부러 마감 전에 상태로 조금 봤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오늘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이 이제 동시효과에서 만들어진 리밸런싱을 제외하고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는 수목금 매도 비율이 일정했어요. 25%.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금액 기준 매도 비율은 25%로 일정했거든요. 근데 매수 비율이 이번 주 들어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매도는 외국인들이 하던 대로 그냥 매도를 했는데 평소에 안 붙던 매수세가 붙었다. 예, 그러니까 좀 붙어가지고 시장을 끌어올렸다. 그러니까 이게 매도도 줄고 매수도 확 늘어나고 이제 그러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매도 페이스는 유지가 되면서 매수가 이제 쉬었다가 들어온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일정을 넘긴 거에 대한 안도감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국채 발행 일정도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3일 동안 미국에서만 1,800억 달러에다라는 대규모 국채 발행이 있었거든요. 보통 하나 국채 발행당 300억 달러 넘어가면 좀 많이 한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300억 달러 이상 3일이면 900억 달러잖아요. 근데 무려 1,800억 달러 국채 발행이 있었으니까 신흥시장 수급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근데 그 발행이 딱 끝나니까 수급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대신 이제 매매 종목은 의미 두기가 좀 그런 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리밸런싱이 포함된 수급이라 뭐 어떤 종목이 뭐 매수됐다 매도해됐다 이렇게 의미 두기는 좀 애매해서 그냥 보기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쪽도 마찬가지로 그 반대쪽이라서 오늘 매수를 뭘 많이 했네. 근데 외국인들이 팔아서 반대쪽에서 쥐게 된 수급이라서 이제 그렇게 크게 의미 두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코스닥 쪽을 좀 봐야 되는데 코스닥 외국인들은 제약바이오 쪽의 매수가 종목으로 보면 많이 포진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랫단으로 보면 반도체주 일부 좀 골라서 담는 모습이었고 기관 투자자들은 역시 또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쪽에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업종 내에서 그냥 골라 담는 그런 구도였어요. 뭐 매도도 있고 매수도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업종 내에서 좀 골라서 담는 그런 형태라서 딱히 이렇게 업종별 특징이 있었던 날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요약을 해보면 일단 미국 PC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상치는 전년 대비 2.6, 0.2, 근원은 이제 2.7, 0.인데 지난달보다 살짝 올라가는 정도. 그래서 소수점까지 봐야 돼요. 저 소수점 예상치는 뭐 0.15, 0.17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근데 어쨌든 뭐 예상대로만 나와주면 이제 9월 금리 인하에 별다른 특이한 변화는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허들이 그동안에 계속 있었거든요.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 미국의 고용지표 이후에, 그다음에 일본의 금리 인상 이후에 엔캐리,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란, 그다음에 AI 버블 이게 가장 마지막이었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서 이 이슈의 정점도 일단은 넘어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허들 넘어간 상태에서 이제는 뭐 금리나 뭐 개별적인 어떤 재료들 뭐 이런 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부담스러웠던 굵직한 이벤트를 다 넘겼다라는 점에서 보면 조금 안도감이 있는 상태고, 근데 문제는 항상 시장이 추세를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주포와 주도주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런 건 안 보이고 순환매만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오늘 동시효과 변수 말고 보면 매도세가 진정됐을 뿐이지 매수로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어떤 외국인들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 이런 것들도 좀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외국인 투자들이 여러 가지 이벤트 또 미국의 국채 발행 이런 것들을 넘기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이제 주도주는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강했고 제약도 은근히 강했고 반도체는
그냥 좀 정신사납게 움직였고, 근데 저는 이게 삼국지로 돌아갈 것 같진 않거든요. 이 중에서 한두 개가 메인으로 다음 주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떤 게 이제 메인이 되는지, 이게 이제 다음 주에 가장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PC 전망치를 보면 뭐 대체로 헤드라인 기준으로 보면은 전년 대비는 2.5, 다음에 이제 전월 대비는 0.1인데 반올림하니까 0.20 정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근원 같은 경우도 2.7, 0.20 이제 반올림하면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뭐 저 정도 수치만 나오면 뭐 9월에 금리 인하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기서 되게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가능성은 투자들이 이렇게 높지 않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요 수치 체크는 좀 해볼 필요는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외국인들 매매를 보면 매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21조 원 정도, 22조 원 가까이, 그러니까 오늘 거 전이니까 저기 21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고, 삼성전자, 그다음에 뭐 현대차, 자동차와 이제 SK 하이닉스 이쪽 부류의 종목들만 거의 전체 매수의 한 80% 가까이 매수가 붙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최근에 팔았다고는 하는데 외국인들이 몇 번의 어떤 정체 또는 매도 사이클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툭툭 들어올려서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탈한 건 아니다. 지금으로서는 이탈한 건 아니고 올해 몇 차례 이런 어떤 매도 사이클이 있었지만 결국에서는 이제 돌렸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광범위하게 이제 가는 게 아니라 저렇게 돌릴 때도 일부만 갔기 때문에 시장은 좀 종목별 차이가 되게 심하게 나는 그런 형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좀 선별하는, 예, 좀 수급을 좀 잘 선별하는 그런 게 필요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제가 매일 데일리로 이제 수급 코멘트 해드리니까 이제 그거 보면서 계속 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간만에 음악 하나 들으시라고 이처 하듯이라고 이게 이제 하여튼 이거 유튜브에서 쳐보시면 음악 들으면 약간 제 또래하고 비슷한 분들은 이 노래가 그 노래였지라고 하면서 이제 보리 테일러라는 가수분이 부른 노래거든요. 들으면 되게 허스키한 가수가 부르는 건데 들으면 좀 잔잔해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좀 마음 차분하게 눈 감고 들을 때 이렇게 들을 만한 노래니까 한 번씩 들어보시라고, 예, 제가 한번 간만에 노래 하나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주말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예,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